자, 105페이지 보니까 3번에 뭐가 나오죠? 등록사항 정정. 여기는 대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3번에. 자, 등록사항 정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가 돼요.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 조심해서 달아나가야 되고요. 자,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직권정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권정정. 자, 직권정정이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포맷이고, 앞으로 등록사항 정정을 공부하실 때 직권정정 쪽에다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여기 몇 개가 되냐면, 여기 10개가 돼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러면 거기 이제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암기 사유를 팍 줄여야 돼. 줄이는 게 관건인데.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이제 그 밑에 이렇게 2개를 펼쳐봐요. 맨 밑에 있죠. 그럼 이렇게 한번 써봐요. 여기도 이제 사실적 측면의 정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어요. 권리적. 정정.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포맷을 잡을 거는 사실이 뭐고 권리가 뭔지 이게 이미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적 측면은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유자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자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직권 정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권 정정. 자, 권리적 측면은 이렇게 해서 자, 등기된 토지하고 미등기된 토지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미등기된 토지. 자, 그럼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소유자 신청 정정에 대해서 여기는 자, 살을 조금 붙여요. 경계면적이라고 써놔봐요. 경계면적. 경계면적.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낙서라고 써놔요. 성낙서. 그 다음에 판결서라고 써놔요. 판결서. 그러면 다 정리해버리죠.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가도. 성가도. 자, 직권정정이 여기 있었나요? 요거 이제 별표 3개를 해놓고, 자, 등기된 토지하고 미등기된 토지는 이렇게 등을 4개를 써놔요. 등. 그래서 그래서 등.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고. 자, 미등기 토지는 가라고 써요. 가족관계 등록부. 요거는 신청. 그래서 요게, 자, 105페이지 하단부에 딱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요 부분을 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 105페이지 밑에, 맨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봐야지. 지난달까지는 여기까지 했거든요.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적어놓고 선생님 외워야 됩니까? 사실은 이해만 하면 약간 암기 사유가 줄어든다 그랬죠. 감각을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천천히 한번 적어봐요. 자, 먼저 한번 불러드릴게요. 경계면적, 성낙서, 판결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가도, 성가도, 청량성가도, 성가도. 자,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가도. 자, 그러면 이제 적어보셨어요? 적어봤으면 이제 봐봐요. 이제 의문을 가져야 돼.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열심히 외웠어요. 봐봐요. 등록사항 정정은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 정정과 권리적 측면. 그러면 사실하고 권리 다 포함되죠. 그러면 읽어봐요. 등록사항 정정은 등록사항 정정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맞죠? 왜? 사실, 권리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의미가 하나 지문이 떨어지고요. 선생님, 여기는 소유자는 권리인데 왜 사실적 측면에 대해서 직권으로 해야지 왜 소유자 신청을 합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요거는 이해를 한번 해봐요. 봐봐요.
여기 이제 세법 선생님이 2억이죠. 2억. 여기 뭐요? 여기는 뭐예요? 제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억 땅이 넓어요? 제욱이 땅이 넓어요? 제욱이 땅이 넓죠.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질투가 심해요. 왜 제욱이니까 많냐? 그래서 이렇게 가서요. 여기 이제 봐봐요. 뭐가 바뀌었죠? 경계. 뭐가 바뀌었죠? 면적이 바뀌었죠. 경계 면적은 이해관계인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해관계인이 누군데? 제욱이가 되잖아요. 제욱이. 요때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직권 정정이 안 돼. 무슨 신청이죠? 소유자 신청. 그러면 경계 면적은 뭐 읽어봐요? 사실적 청면. 이때는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신청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신청할 때 그러면 제욱이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욱이에 뭐가 필요하죠? 승낙서가 필요해. 승낙서를 첨부하든지. 근데 승낙서를 써주겠어요? 안 써주겠어요? 안 써주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경계 확정 판결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승낙서 또는 판결서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자, 경계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지적소관청이 청량성과도 요 결과물이 지금 지적소관청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뭐 얘네들이 청량해서 그 결과물을 반드시 첨부해 줘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청량성과도. 그래서 이게 이제 13회때 2.5점짜리라고. 근데 이제 보통 강사들이 여기 자 청량성과도가 왜 나온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예요? 얘네들은 지금 청량에 대한 결과물이 지적소관청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청량을 해서 요걸 뭐예요? 청량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무슨 정정이죠? 직권 정정. 요거 한번 읽어봐요. 직권. 5자로 원칙은 뭘까요? 지적소관청이잖아. 그러면 직권 정정은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잖아. 이때는 무슨 정정이죠? 직권 정정이 되네.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그럼 미등기된 미등기 공통점은? 걸리죠.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가 있어 없어요? 있죠. 등기 필정, 등기 완료 등기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소비자가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신청 가능하죠. 등기부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열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직권이 되는 거네. 자, 미등기 토지는 뭐예요?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요. 가족관계 등록부잖아.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지적소관청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적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직권은 안 되고 뭐가 막아는 신청.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미가신. 그래서 써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가 하나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신청은 무슨 신청일까요? 소유자 신청. 읽어봐요. 소유자 신청. 이거 뭐예요? 소유자 신청. 그럼 등록상 정정은 누가 신청해야 돼요? 소유자가 신청해야죠. 그럼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의 신청해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컨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해서 뭐 된다? 제외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가 과거에 가르쳐다 보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그래서 대의 신청해서 뭐 된다? 제외. 그러면 거기 이제 잠깐 아까 약속을 했으니까 앞으로 다시 가보죠. 자, 몇 페이지로 가야 돼요? 자, 94페이지로 가봐요. 자, 94페이지 보니까 거기 1번에 신청의 대의 찾았어요? 자, 94페이지 신청의 대의. 자, 신청의 대의에서 거기 두 번째 봐봐요. 다만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 거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아까 등록상 정정 청은 봐봐요. 여기도 신청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록상 정정 신청은 누가 신청해야 돼? 소유자가 신청해야죠. 그러면 대의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 포함된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보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105페이지 마지막 제줄 봐봐요. 맨 마지막 제줄. 105페이지 맨 마지막 제줄. 자, 맨 마지막 줄에 직권 동그라미. 직권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죠? 신청도 가능해. 그래서 아까 정리한 게 신청 직권이 가능한 거. 아까 3개가 있었죠. 무슨 말써?
또 다 까먹었다. 해면성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그렇죠. 그러면 담정 신청 직권으로 가능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럼 세 개를 고르라는 거야. 해면성 말소, 축척 변경, 또 하나는 등록상 정정. 아까 정리했었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토지 표시 사항의 정정. 토지 표시 줄쳐놔봐요. 토지의 표시. 자, 제목에다 표시, 뭐에다 표시. 토지의 표시. 자,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무슨 측면의 정정이 있죠? 사실적 측면의 정정. 그러면 가로 1번에 소유자 신청에 한 정정이 있어. 그러면 거기 1번을 봐봐요. 1번 지문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외우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는 줄쳐놔봐요. 누가 발견했죠? 소유자가. 그러니까 어디에다 신청해야 돼?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그걸 왜 외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거기에서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한 정정으로 인접토지에 거기에다 경계가 포인트죠. 경계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아까 경계가 이거 봐봐요. 경계가 변동이 있을 때 누구의 변락서가 필요해? 제국의 승낙서 아니면 뭐가 필요해? 판결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밑에 가니까 기억의 승낙서, 두 번째 판결서, 정본 이렇게 나오네. 자, 3번에 기억으로 가니까 경계 면적 줄쳐놔봐요. 경계 또는 면적. 그럼 경계 면적 변동이 있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면적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계 변동. 그때 뭐야? 측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 있어.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나 해내면 비극이 시작된다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도 안 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2번에 지적소관청에 직권에 한 정정. 가로 2번에 별표 거기에다 세 개를 딱 켜놓고 자, 직권 정정 사유를 그러면 어떻게 해어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 가로 2번에 거기 좌측에 방주가 있으니까 첫 번째 사유를 한번 적어보죠. 직권 정정은 첫 번째 누가 잘못한 거냐? 자, 직권 정정 사유는 첫 번째 지적소관청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 되는. 그럼 두 번째 지적소관청이라도 뭐 잘못했더라도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읽어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뭐라는 거예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근데 법률에 규정돼 있어. 그래서 법정 사유화 돼 있어요. 법정 사유화. 이거 10개가 다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보면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소유자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통지. 그래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통지.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법정 사유가 10개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으로 가서 직권 정정 사유 봐봐요. 자, 기억해 보니까 토지 이동 줄쳐놔봐요. 토지 이동이 토지 이용이에요. 이동. 정리 계리서 동그라미. 계리서 여기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가 있네. 다르게 누가 정리해서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알아서 정정을 해줘야 돼.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다. 자, 그러면 이혼에 지적 측량 성과 다르게 동그라미. 다르게 정리된 경우 누가 다르게 정리했을까요? 지적소관청이. 자, 이것에 지적되이며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줄쳐놔봐요. 면적의 증감이 없다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치 정정은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어디로 빠질까요? 이쪽으로 빠지겠죠. 아까 면적의 변동이 있다면 여기 봐봐요. 무슨 신청? 소유자 신청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형으로 가봐요. 이형. 자, 이형. 자, 토지화폐의 제한에 위반한 등기를 각하할 때 그 사이에 통지가 있는 경우 다만 행간편찬하여 이게 개정된 부분이야. 다만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합병을 잘못한 경우 거기에 오른쪽 이응이 있죠. 그걸 행간편을 다 깎아놔요. 거기에다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화폐의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하할 때 그 사이에 통지가 있는 경우는 언제나 직권 정정 사유다. 어때? X. 누가 잘못한 경우에 한해서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그게 개정된 부분이야. 작년에. 자, 그러면 지금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래요? 자, 기억부터 지역까지 몇 개인지 세어봐요.
9개죠. 선생님 10개라며. 하나 추가하세요. 아까, 자, 치읓을 하나 추가해요. 자, 아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워서. 언제 배웠어요? 첫 시간에 배워서, 첫 시간에. 뭐 배웠을까요? 등록전환 배웠죠. 자, 써요. 등록전환. 등록전환에서 가로 열고 허용범위 초과라고 써놔요. 아까 허용범위 초과.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허용범위 이내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 사유 가능.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이제 요 직권정정 사유와 관련돼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걸 포맷을 잡아놓으면 10개는 저절로 문제를 찍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권정정 사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할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경우죠? 명백한 근거,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법정사유 10개. 하나 더 추가해놨어요. 등록전환 시 허용범위 초과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라는 거.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보죠. 3번은 이제 소유자 줄 서나봐요. 소유자에 관한 성정 찾았어요? 예, 그거는 읽어봐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이거죠. 권리적 측면의 정정으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1번에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정. 그래서 거기 신청 동그라미, 직권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봐봐요.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등기 필정,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정한다. 자, 가로 2번에 미등기 토지, 등기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신청 줄 쳐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끝에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삭제가 됐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면 끝에 옆에다가 이제, 자, 요거 하나 딱 적어놔요. 뭐 읽어봐요.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럼 저는 이제 지금 저는 할 일은 이거예요. 이제 봐봐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숙지를 해주느냐.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암기만 시켜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소유자 신청, 직권 정정, 소유자 경계 면적, 승낙서, 판결서, 등록상, 정정, 정량성과도, 직권 정정은 몇 개? 10개. 그래서 10개가 머릿속에 부팅이 돼야 되고요.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등등등, 신청, 직권,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자, 25일 때 문제 한번 볼래요? 잠정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아닌 것. 1번의 등, 2번의 등, 3번의 등, 4번의 등, 5번은 호, 정답은 호적 정본이었네. 그쵸? 자, 25위대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등등, 1번의 등, 2번의 등, 3번의 등, 4번의 등, 5번의 등, 큰일 났네요. 그래서 5번의 등기 접수증. 등기 접수증은 등기된 토지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그게 정답이었고요. 그래서 출제원이 알았나봐. 제가 뭐 등등등이라고 그랬더니 1번의 등, 2번의 등, 3번의 등, 4번의 등, 5번의 등. 그러면 자기가 감각을 증가하죠. 봐봐요. 읽어봐. 등기된 토지잖아. 그러면 등기 접수증은 아직 등기된 토지가 아니잖아. 접수만 해놨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감을 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 나머지는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가로 2번에 직권 정정이죠. 106페이지 거기에다 이제 초토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렇죠. 자, 직권 정정에서 이제 대충 해온 사람들 봐봐요. 특히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을 뭐라고 써? 다시 읽어봐요.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 그걸 뭐라고 장난치느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로 장난을 쳐서 제일 많이 출제해서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기억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뒷장을 넘기니까 108페이지 이제 나오네. 자, 지적정리 후 이제 절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적정리 후 뭐가 나오죠? 통지 찾았어요? 네, 그러면 통지는 한번 보죠. 자, 통지가 뭐예요? 통지가 알려주는 거.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통지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통지는 왜 알려주느냐? 결론적으로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알려줘야죠.
자,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저희가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이거는 통지. 이거는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것은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자,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주로 소유자 신청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가장 이제 출제원이 문제를 주려면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 소유자 신청을 찾아라. 그러면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레벨 하가 되는 거야. 중급으로 만들어 볼까요? 소유자 신청을 빼버려. 다음 중 통지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5개 사유 중에 토지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것을 찾아라. 이 말하고 갔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레벨 중급이 되는 거야. 중급이. 그러니까 만약에 출제원이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일단 뭐부터 찾고 들어가야 돼? 이거부터 찾아야 되잖아. 소유자 신청. 없으면 뭐예요? 5개 사유 중에서 뭐예요? 소유자가 알고 있는 사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요.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건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등기. 그러면 지적증이 통지 대상으로 지적소관증이. 그러면 지적소관증이 그러니까 두 자를 거기 줄쳐놨죠. 두 자를 원칙은 뭘까요? 직권이죠. 그럼 직권은 대표적인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통지 사유가.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1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는 하나도 외울 게 없어. 왜 그럴까요? 1번부터 따져볼까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증이 직권 동그라미. 직권을 해서 안 해서? 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알아? 몰라. 그럼 통지를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저 7번으로 갈까요? 도시개발사업 동그라미.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했어요? 사업시행자. 모르니까 통지죠. 8번에 대의 동그라미 잡아요. 대의.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 통지네. 자,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해서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를 촉탁해서 누가 청탁을 해줬죠?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알려줬잖아. 그러면 소유자 알아? 몰라. 그러면 통지. 그렇죠? 통지. 그러니까 사실 1번부터 9번까지는 저희가 암기 사유를 팍 줄여놔야 돼. 어떤 사람은 1번부터 9번까지를 전부 외울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외울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무슨 시기가 나오죠? 통지 시기. 반반을 만전에 기해야 돼요. 통지 시기. 자, 통지 시기에 대해서 가로 2번은 자, 요거는 별표 3개를 따라 놓고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자, 지적소관청이 이제 통지를 해줄 통지 시기는 그러면 1번의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러면 요걸 4자로 얹혀봐요. 뭘까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잖아.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하니까 등기 촉탁이 뭐예요? 등기소에 알려준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대. 그럼 등기 촉탁사에서 뭐 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지적공보 정리일로부터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자, 그러면 그러면 1번과 2번의 관계에서 그러면 1번은 등기 촉탁이 필요하대.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며칠? 15일. 불필요하면 7일. 그러면 거기 옆에다 한번 써봐요. 바로 밑에다 요 2개를 써봐요. 예를 하나 들어놓으세요. 올해 작년에 도전했다. 도전 실패했으니까. 자,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밑에. 읽어봐요. 등록전환은 뭐라고 써놨어? 여기는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동 시기. 여기는 통지 시기야. 이것도 구분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구분을 정확하게 해놔야 돼.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제 1교시부터 이제 토지 이동 사유를 배웠으니까 이 토지 이동 시기 며칠일까요? 또 다 까먹었다. 얼마 주고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60일. 거죠. 자, 등록전환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15일. 이거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죠? 제외. 7일. 그렇죠. 통지 시기가 차이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전환은 그러면 통지 시기가 며칠? 15일. 신규 등록은 며칠? 7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사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작년에 도전했다 도전 실패 올해 다시 재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근데 우리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도 종종 나와요. 봐봐요. 자, 신규 등록 시 토지 등록시기는 1번 60일, 2번 30일, 3번 15일, 4번 7일, 5번 5일. 정답은 4번이죠. 4번. 4번이 며칠? 7일.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통지 시기. 근데 사람들이 요 1번에다 많이 찍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통지 시기하고 토지 이동 시기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 봐봐요. 토지 이동 시기는 며칠? 60일, 60일. 통지 시기는 15일, 7일. 요거는 왜 15일이에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거는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며칠이다? 7일. 그러니까 요 문제 나오면 전부 몇 번을 찍느냐? 1번을 찍어 놓습니다. 1번이 아니라 뭐예요? 4번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자, 이번에 A적으로 통지 간주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거는 민법에 뭐하고 똑같아요? 공시손달하고 똑같은 원리야. 공시공달. 자, 그래서 109페이지 통지로 간주하는 거 찾았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공시손달은 가실 없이 주소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랐을 때 공시송달을 하죠. 민법에서 국내는 몇 주예요? 2주. 국외는 몇 개월? 2개월이에요. 또 다 까먹었다. 또 다 까먹어서. 자,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알 수 없는 경우 줄 서나봐요. 알 수 없는 경우. 알 수 없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따로 줄 서놓으세요. 시군구.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16회 때 2.5점짜리고. 게시판이야 공보야? 공보. 게시판 아닙니다. 미시의 또는이에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야 15일 이상 공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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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지적 공부의 복구는 며칠에 게시한다? 15일. 그렇죠. 이때는 공고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통지 간주 외우더라도 정확하게 외우더라고. 이해 안 할 거만. 자, 그럼 이제 2번과 관련돼서 무슨 촉탁이 있죠? 등기 촉탁. 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별표가 하나였는데 올해는 이제 별표로 다시 3개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28회 때 이제 출제가 돼서 작년엔 하나였어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이죠? 사실관계 변동. 그럼 점점 찍고 사실관계 변동 이렇게 써놔요. 사실관계 변동. 근데 여기 원칙이 갈아열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는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읽어봐요. 사실관계 변동이니까. 그럼 등기 촉탁을 6개를 규정해 놨는데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자, 그러면 거기 옆에 자, 등기 촉탁이란 일정한 사유로 해서 토지 표시. 그게 행강편잖아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툭 치면 지적소 완성에 지체 없이 관할 등기한 자의 등기를 뭐하게 된다? 촉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자, 그 밑에 하니까 등기 촉탁 사유 찾았어요? 예,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를 한 경우 신규 등록은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제외. 거기에다 행강편 닦아놔요.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와 관련돼서 6개. 요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이죠. 그러니까 뭐만 제외된다? 신규 등록. 이걸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그 정도만 잡으면 이제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기억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이제 목적지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원위치로 가봐요. 자, 우리가 배웁시다.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자, 토지. 지적 공부 뭐예요? 등록. 지적의 몇 요소?
3녀석.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열심히 이제 요리해 먹는지 봅시다. 자, 토지 조사 등록 누가 하죠? 모든 토지 누가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토지 등록 단위 뭐예요? 필지. 그럼 필지를 툭 치면 뭐예요? 양입지. 양입지는 무슨 토지? 정된 토지가 되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이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여기 어디로 등록되죠? 지적공부. 한번 읽어봐요. 지적공부입니다. 읽어봐요. 지목. 그러면 목도장. 면적은 면장. 축적은 축도장. 소유자는 소대장.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있다. 또 다 까먹었네. 그쵸? 자, 그러면 지적공부는 몇 종류예요? 8종류네요. 그러면 무슨 이동? 토지이동. 그래서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정리가 돼요? 지적정리가 되죠. 그러면 지적정리를 하기 위해서 수단이 있어. 그게 바로 지적청량이야. 그래서 마지막 파트 무슨 청량? 지적청량 갑니다. 자,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청량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에? 120페이지네. 120페이지. 자, 120페이지 가기 전에 16번 하나 이제 풀어봐요. 자, 118페이지 16번. 저는 이제 칠판을 좀 지어 놓을게요. 자, 16번 풀어봐요.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따끈따끈할 때. 됐어요? 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은 무슨 등록이죠?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3번 정도가 돼요. 1번은 우리가 봤던 거네. 불법 통지고. 2번은 이제 우리 아직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감각으로 익혀나갈 때고요. 4번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대. 의심을 했죠. 등기소에 가서 열람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럼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열람할 때마다 열람비 달 수가 없죠. 그래서 수수료는 뭐다? 공짜다. 그렇죠. 수준이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요거보다 훨씬 쉬운 겁니다. 훨씬 쉬운 거고요. 자, 이제 풀었으니까 자, 120페이지 제5장 무슨 청량이 나오죠? 지적 청량이래. 자,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새로 오신 분들은 그 5장 자, 지적 청량 제목 옆에다가 다 써놨을 거예요. 기존 수강생들은. 자, 요 옆에 큰 제목 몇다다 1번. 뭐라고 써놨죠? 지적 청량의 대상. 여기 13개예요. 13개. 자, 두 번째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 자, 지적 청량의 적부심사 절차죠. 적부심사 절차. 올해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봅시다. 작년에 예상외로 정말 적부심사 절차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일단 요거는 이제 별표가 5개고요. 13개 우리가 숙제해야 되고요. 지적 청량 의뢰 절차는 변동이 없고요. 여기서 변동이 없고. 자, 지적 기준점은 독자적 문제로 나오기는 힘들고요. 자, 지적 청량의 적부 심사 절차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일단 별표 5개가 하나로 됐고요. 근데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중에서 특히 올해는 자, 중앙지적위원회가 이쪽으로 또 기획이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이쪽에다 초점을 맞춰놔야 돼. 작년에는 요 절차 부분에다 초점을 맞췄거든. 그럼 올해는 그러면 요 네 가지 측면과 관련돼서 해놓고, 그럼 만약에 요거 묶여서 하나 나오고, 그러면 요거 이제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별표를 하나 존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은 기본적으로 5개 정도, 4개 정도는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죄송. 절차. 이해할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요. 대상이 뭔데? 외워야지. 절차가 뭔데? 외워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요령 있게 외우느냐. 그게 부분이지. 그러니까 뭐 이해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인트로 잡아서 어떻게 암기해서 적절하게 이제 암기 사유를 줄여 나가느냐.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지적 측량. 그러면 지적 측량의 개념을 잡아보죠.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몇 필지? 2필지. 그럼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정량.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봐봐요. 자, 줄 한번 꺼놓고 가야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다 줄 서놓으세요.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 특히 지적확정 정량 및 지적재조사 정량을 포함해서 지적 정량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 1번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과 관련돼서 배웠으니까 지적 확정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또 다 까먹었다. 도시개발사업 지역이라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오른쪽 121페이지 또 메모 2번을 찾아봐요. 지적 측량의 대상 찾았어요? 예, 별표 5개가 되죠. 가로 열고 몇 개? 13개가 돼. 13개. 자, 13개가 되는데 자 봐봐요. 여기 오면 꼭 이야기를 해요. 별것도 아니지만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도 모르나 봐.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이 돼. 그러니까 개념은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한번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요? 1번에 복구 들어가요. 복구탕이 되네. 복구 청량이 되네. 2번에 신규 등록탕이 되네. 청량이 되네요. 3번에 등록 전환 그러니까 등록 전환탕이 되네. 4번에 분할 그러니까 분할탕이 되죠. 5번에 말소 들어갔으니까 말소 청량, 말소탕이 되죠. 6번에 축적 변경 줄 쳐놓고 축적 변경탕이 되죠. 자, 7번은 무슨 개발사? 도시개발사. 요거 7번은 특히 뭐다 조심해야 돼. 이거는 무슨 측량이다? 지적확정 측량이야. 그러니까 지적확정 측량입니다. 자, 지적확정 측량이고 요 개념은 조심해야 돼. 그럼 8번은 정정이 들어갔으니까 정정탕. 자, 9번에 지적재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지적재조사탕. 자, 10번에 기준이 들어갔으니까 기초탕. 11번에 경계하고 복원이 들어갔다. 경계복원 측량. 자, 현황이 들어갔어. 현황이 들어갔어. 현황 12번 찾았어요? 현황이 들어가서 뭐예요? 현황 청량. 13번에 검사가 들어가서 무슨 청량? 검사 청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자기가 그러면 한번 10개, 3개를 한번 눈팅 한번 해봐요. 복구 들어갔다. 복구 청량. 할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싹 읽었으니까 121페이지 맨 위에 가봐요. 자, 맨 위에 하나 뭐 써놨기는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면적에서도 한번 적었던 거니까 가장 지적 측량의 대상에서 가장 기본 홈맨 문제는 뭐냐? 이 문제예요. 자, 그동안 이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돼서 지적 측량이 대상이 아닌가. 이게 한 열 몇 번 출제됐어요. 열 몇 번.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적 측량이 대상이 아닌가. 복구가 들어가서 뭐예요? 복구 측량.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등록 측량. 합병 없죠. 그게 27에 돼 있죠. 5점짜리야. 자, 그럼 다시요.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청량. 등록 전환이 들어가서 등록 전환 청량. 말소가 들어가서 말소 청량. 지목 변경
없어요. 그게 이제 뭐예요? 26회 2.5점짜리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경계가 들어가, 경계보건이 들어가서 경계보건 정량, 현황이 들어가서 현황 정량,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도시개발 정량, 연속 지적도가 들어가서 없죠. 27회 2.5점짜리네. 가장 기본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봐. 다음 중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경우 몇 개? 13개, 그렇죠. 13개. 13개를 뺀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적 정량이 대상은 몇 개다? 1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3개를 눈에 자꾸 익혀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3번의 지적 정량 방법과 구분이 있는데요. 자, 지적 정량의 방법에다 줄 쳐놔봐요. 이렇게 써놔요. 청량 도구. 이게 뭘까요? 이게 평판 정량이야. 선발이 이렇게 새겨 있고 여기에서 쓰는 거니까 이게 평판 정량이야. 여기에 전자를 댔어요. 전자 평판이야. 자, 이렇게 많은 경처럼 생긴 게 있어요. 길거리에서 보면 이렇게 경의 정량이야. 경의 정량. 읽어봐요. 전파를 쏘면 전파기 정량이야. 강파를 쏘면 강파기 정량이야. 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정량. 인공위성을 찍어서 인성 정량. 그러면 결론적으로 음파기 정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이제 이게 졸렬한 문제예요. 졸렬한 문제. 자, 그럼 거기 봐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이 청량 방법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뭘까요? 가장 최근에 출발된 거. 이성이 아니에요. 전자평판입니다. 전자평판이 가장 늦게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 전자평판은 가장 최근에 도입이에요. 자, 경의 정량은 거기에다 별표 하나 넣으세요. 경의 정량은 경자 동그라미. 맨 위에 첫 줄에 있죠. 경하면 뭐가 생각나요? 경. 자, 경의 정량은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정량을 사용하죠? 경의 정량을 사용해. 자,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정량 방법은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눈 틱틱 쳐놔요. 자, 지적 정량의 구분 동그라미 쳐놔봐요. 구분. 자, 구분을 여기에다 줄 쳐놓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세. 요거는 기. 요 지금 몇 세기죠? 21세기. 그러니까 세부 정량과 기초 정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 정량은 아까 해봤어요. 지적 기준점이 들어갔죠. 그럼 그때는 기초 정량이야. 기초 정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정량이 무슨 정량이다? 기초 정량이 돼. 그러면 기초 정량 가로 열고 하나. 그럼 눈치 빠른 사람은 세부 정량은 몇 개일까요? 12개가 되네. 12개. 왜 12개가 돼요? 12에다 하나 더 하니까 몇 개? 13개. 그죠?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 괜찮아요. 뭐, 몇천 강의 듣는데 눈치가 있으면 뭐예요? 안 되죠. 그러면 손질 해봐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다음 중, 세부 청량이 아닌 것을 골라라. 기초 청량을 고르라는 거고. 그러면 기초 청량 중에 대표적인 게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고. 그러면, 자, 지적 청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 청량, 세부 청량과 기초 청량으로 구분된다. 요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달고사에는 그 정도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123페이지 제2절 무슨 기준점이 있죠? 지적 기준점. 요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